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66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을 직접 문제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해 위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전 한 번 정도는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48강 합성, 저항, 전압, 전류에 관해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공식을 쓰고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번엔 좀 더 문제에 대입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음의 법칙에서 과연 오음은 무슨 뜻일까? 오음은 뭐 1이 옴, 네, 커먼할 때 옴 이게 아니고요. 바로 사람 이름이죠. 독일의 물리학자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게오르크 시몬 옴이라는 이 물리학자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왜 이분에서 이름을 따왔냐? 당연하겠죠. 바로 이분이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하신 분이고 그거에 관련된 결과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발표했냐면요. 바로 오음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오음의 법칙이 뭐냐면 V는 IR이라는 공식입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의 값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오음이라는 분이 전압이 세지면요. 전류도 많아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즉 전압과 전류는 정비례 관계라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라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나 일반적인 오음의 법칙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바로 전류에 관해서 정리를 했죠. I는 R분의 V라는 공식으로 더 유명해진 오음의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이 공식도 제가 이쪽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과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음이라는 분이 전류와 전압의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서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탄생했다는 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호는 이렇게 왼쪽에서 intensity, resistance, voltage 이게 여기서 따왔고요. 단위는 암페어, 옴, 볼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직접 회로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회로를 계산할 때 전류, 전압, 저항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음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이 왼쪽에 써 있죠. 이 개념을 꼭 떠올리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전류는 직렬 연결할 때 일정하고요. 전압은 병렬로 연결할 때 전압은 서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영상 보였던 합성, 저항, 전류, 전압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그 다음 이걸 떠올리신 다음에 두 공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둘 다 표시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간단한 직렬 회로죠. 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 연결된 길은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이 셋 중에 하나로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기본 문제라면 전압과 저항을 알려주고 이 부분에 전류를 구하라 또는 이 부분에 저항을 구하라 아니면 저항과 전류값을 알려주고 전압을 구하라. 솔직히 V는 IR이든 R은 R분의 V이든 어느 공식에 대입해도 금방금방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계산해 볼까요? 3옴이고요. 저항이 11V입니다. 이때 전류를 구하라. 전류는 요공식 넣는 게 더 편하겠네요. R분의 V. R이 저항입니다. 그러면 3분의 12. 곧 4A고요. 4A고요. 네, 4A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자, 두 번째 계산해보면, 12V에 4A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저항이 얼마큼 가해져 있을까? 저항이면은, 뭐, 이 공식에 넣을까요? 저는 V는 IR에 넣을까요? 12는 4 곱하기 R. 네, R은 3옴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옆에도 당연히 12V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도 직렬 회로인데 이번에는 저항이 2개고요. 전압이 하나일 때 네, 각각의 이 부분에 지금 나온 건 저항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쪽에 전압과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저항이 2개 이상 연결돼 있을 때요. 왜냐면 2개 이상 연결돼 있을 때 막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려면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이 2개의 저항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합쳐보면 저항 2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자, 당연히 전압은 그대로 유지될 테고요. 저항을 2개를 합쳤죠. 저항 합치는 거 알죠? 합성저항 만들면 6옴입니다. 즉, 이 왼쪽의 회로는 오른쪽의 회로처럼 생각해도 전혀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합쳐서 생각해도 2개로 떨어지나 하나 합치나 똑같은 전류의 양이 흐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힘이니까요. 저항이 크게 똑같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 오른쪽 회로를 보고 전류값을 구하면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하면 2A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 마우스 포인트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류는 직렬 연결 시에 일정하다. 즉 직렬 연결할 때 일정하니까 직렬이니까 어디서든 다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 부분도 2A, 파란 부분도 2A. 뭐 지금 회로의 어디 부분이든 다 전류량은 2A인 겁니다. 2A. 되게 쉽죠? 그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전압도 계산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전압을 계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에 보시면 전압은 병렬 연결 시에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직렬이니까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왼쪽의 전압과 오른쪽 부분의 전압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다 12, 12로 그렇게 쓰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계산해보면 전류를 계산했으니까 V는 IR 공식 넣으면요. 그렇죠? I 값과 R 값이 계산됐으니까 넣으면 네, 둘 다 6V가 나오죠. 즉 전압이 병렬 때 일정하다. 즉 직렬일 때는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이 하나의 전압을 나눠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써서 힘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압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렇게 지금 오른쪽처럼 이해하시고 찾으시면 빠릅니다. 일일이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쵸? 이번에는 병렬 회로입니다.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거죠.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처럼 네, 저항을 합쳐놓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압은 당연히 12V고요. 자, 합성저항 병렬일 때 더하는 거는 그 전 영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더하고 나면 역수치에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옴이 나옵니다. 둘이 더하면. 즉 이렇게 회로가 왼쪽처럼 있으나 오른쪽처럼 회로가 구성되나 저항의 값은 똑같으니까 오른쪽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고 계산하는 게 더 쉽다 그런 뜻이죠. 왼쪽 그림에서 계산이 상관없지만요. 그쵸?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면 뭐 전압도 하나, 저항도 하나니까 전류는 뭐 I는 R분의 넣으면 8A 전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전류값을 다시 원래 회로에 대입을 해보죠. 자, 이 부분 8A 전류가 나왔죠? 즉 여기 마우스 포인터 여기 분에 8A 전류가 나왔는데 하필 다시 위를 보시면 전류는 직렬대에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병렬이니까 일정하지 않다. 뭔가 8A 전류가 쪼개진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지냐면 4A씩입니다. 근데 왜 4A를 묻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 저항이 모두 3ohm으로 제가 이렇게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쵸? 저항 있죠? 3ohm, 3ohm 이해를 하시면 똑같은 저항의 힘이니까 전류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굳이 ohm의 법칙에 안 넣어도 이해하시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넣어도 됩니다. 네. 여기 I는 R분의 V니까 I는 R, 여기 저항이 3이죠? V. 자, V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V 값이 여기 병렬이죠? 병렬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럼 전압은 당연히 11V거든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일정하니까. 쪼개서 쓰지 않아요. 예, 병렬 때 힘이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있어도 오른쪽 그림처럼 있어도 12V고요. 왼쪽 그림처럼 있어도 양 위아래다 각각 11V 힘이 전달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ohm의 법칙에 적용하셔도 되고 이해를 하셔서 푸셔도 되고요. 별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직렬 때 뭐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ohm의 법칙보다 더. 자, 난이도 올립니다. 자, 이번에 직렬 병렬이 섞였습니다. 자, 이쪽 건전지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에서 전기가 나와서 흐르면 먼저 직렬에 연결된 저항에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병렬로 다시 연결되네요. 저는 우선 그래서 이거는 두 단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렬 쪽, 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을 합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긴 그대로 모두 다 3ohm입니다. 저항은. 자, 3ohm이고 11V죠. 이쪽은 두 개의 병렬을 계산해서 더하면 1.5ohm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보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직렬이니까 다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12V에 합치면 4.5ohm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고 여기 부분에 전류를 구하면 이 공식에 넣으면 3분의 8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직렬일 때 이 부분에 3분의 8A입니다. 그러면 이 더한 거는 요 두 개 더한 거죠. 그런데 둘 다 직렬이네요.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둘 다 3분의 8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류를 구했고 저항이 있으면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엔 전압을 잘 보시면 전압은 병렬일 때 일정했으니까 일정하다고 했는데 현재 그림은 직렬이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는다. 쪼개 쓴다. 쪼개 쓰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식에 넣어서 V값을 구하면 8V, 4V 결국 더하면 12V네요. 즉 전압을 쪼개 썼네요. 직렬일 때는요. 자, 그 다음 또 원래 회로로 가겠습니다. 자, 회로대 가서 보면요. 이쪽 빨간색 점은 이쪽 빨간색 점과 똑같네요. 그러면 이쪽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구해보면 전류는 3분의 8이고요. 자, 여기서 전류가 양쪽으로 쪼개집니다. 전류는 직렬일 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병렬일 땐 쪼개지는 거니까 저항이 똑같은 3ohm이니까 반띵 할 겁니다. 그럼 나누기 2씩 넣으면 6분의 8A의 전류가 흐를 거고요. 전압을 구해보면요. 이 빨간 부분은 가운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8V 이미 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V고요. 자, 이쪽 두 번째 저항은 4V죠. 근데 4V가 근데 현재 병렬입니다. 병렬일 땐 전압 일정하니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둘 다 삽니다. 이해되시나요? 차근차근 생각하면 됩니다. 초보분이시면, 처음 접하신다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진짜 복잡합니다. 병렬이 2개, 막 직렬도 하나. 자, 한번 해보죠. 모두 다 3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합쳐보겠습니다. 아시죠? 이제 아시죠? 자, 이 병렬을 각각 병렬 합성 저항을 직렬로 합쳐보겠습니다. 자, 합치면 이렇게 3개의 저항이 나오겠죠? 빨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파란 부분 합하면 이거 3옴 실부터 유지하고요. 파란 부분 저항값 더해보면 1.5. 초록도 똑같은 저항이니까 1.5. 그 다음 단계 가죠. 이 3개 저항이 직렬이네요. 모두 다 더해버리면 12V고요. 더하면 6옴. 그러면 이 부분의 전류값을 대입하면 2A죠. 즉 2A 전류가 흐르는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2A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3개 합친 게 2A죠. 그런데 전류는 직렬일 때 어디서나 일정하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모두 다 2A. 이해되시죠? 이제 전압을 계산해야 되는데, 전압인데 직렬이네요. 직렬은 전압은 직렬일 때 다 다르니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V나 IR 공식에 넣으시면 6V, 3V, 3V. 네, V는 IR, 그쵸? 236, 1.53, 완전 구구단이죠? 자, 이렇게 구하시고 다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빨간 부분에 전류를 구하면, 구했네요, 이미. 그대로니까. 2구요. 자, 파란 부분 2A인데 병렬로 쪼개져 있네요. 오음의 법칙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으로 쪼개질 테니까 둘 다 1A. 여기도 똑같이 둘 다 각각 1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제가 이게 하나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전압을 구해보면요. 자, 첫 번째 구했네요. 6V. 이건 그대로 6V고요. 3V인데 병렬이네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유지되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3V. 3V. 네, 구하기 쉽습니다. 그쵸? 참고로 여기서 전류값을 먼저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여기 전압값 보이시죠? 예, 전압을 먼저 써놓으시고, 전압은 병렬 때 일정하니까 3V, 3V. 이거는 뭐 공식이 안 넣어도 나오죠? 그럼 전압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전압 구했고요. 저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넣으면 전류값 1A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러 그냥 전류부터 구하고 전압을 구해봤는데, 혹시나 헷갈리시면 전압부터 구해보시고 전류를 구하셔도 된다는 점.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면 웬만큼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오음의 법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항상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고 변하는지를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으시다는 거. 이거 이해 안 하시면요, 오음의 법칙 넣어도 숫자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